defending South Korea. They don't do anything for us.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주한미군을 공짜로 쓰고 있다고 말하자 한국계 학생이 트럼프에게 돌직구로 팩폭을 날립니다. About something said earlier this summer about basically said that South Korea takes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defense spending on the Korean Peninsula. Right. So they don't pay anything. However, I just want to get the facts straight. 우리가 알던 한국군이 아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임스 콜린스 차관보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10명의 고위 관료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주시했죠. 콜린스의 얼굴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아닌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한국에서 돌아온 출장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국방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콜린스의 발언은 폭탄과도 같았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을 보조적 역할을 하는 동맹국으로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수출 현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죠. 에드워드,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국방장관을 향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방문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 중심의 세계의 질서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인공지능 드론, 자율 전투 로봇, 양자 암호 통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한 관료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동맹국의 성장은 좋은 일 아닙니까? 콜린스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시아 전략을 한국을 지원받는 국가로 설정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넓은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 공간 너머로 세계의 균형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죠. 콜린스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실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의 급속한 성장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는 육해공군 기지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한국군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했죠. 충남 계룡대에 도착한 첫날, 콜린스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성장한 나라다라는 선입견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발팀이 만든 자율 전투 로봇입니다. 한국 국방부 기술개발국장 김민석 소장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훈련장 한가운데 놓인 로봇은 무인으로 작동하며 복잡한 지형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 편대가 정확한 대형을 유지하며 비행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들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죠. 콜린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미 국방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술력에서도 미국의 최신 무기 체계와 견줄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죠? 콜린스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콜린스는 묵묵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국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음 날 해군 기지에서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형 이지스함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잠수함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폴란드와 호주가 선택한 이유가 있었군요. 콜린스가 탄식했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콜린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콜린스는 자신의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겠군. 워싱턴으로 돌아온 콜린스는 즉시 국방부 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담당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의 보고서는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한국은 더 이상 지원받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군사 기술과 전략적 비전을 가진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러셀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콜린스, 당신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콜린스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성과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2018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폴란드는 우리 아브람스 탱크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호주는 우리 대신 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콜린스의 발언은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균열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은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죠. 그러나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육군 참모 총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략의 문제점은 뭡니까? 동맹국이 강해지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콜린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따르는 구조를 당연시해왔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 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고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온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콜린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와의 동맹 관계를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말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어요. 그 근간이 흔들린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콜린스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펜타곤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죠.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패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해요. 콜린스의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죠. 이 와중에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콜린스가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변을 토했어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기 판매와 함께 군사훈련,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스티븐 해밀턴 차관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린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의 전체적인 군사력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당신은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펜타곤 내에서도 한국의 군사력 평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일부는 콜린스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다른 이들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싶어 했죠. 그때 정보국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대규모 잠수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해양 세력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해밀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오랫동안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노력해온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콜린스가 다시 강조했어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아시아 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콜린스는 결단의 눈빛을 보였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 주도, 한국 지원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해밀턴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콜린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 이제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콜린스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수십 년간 이어온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죠. 콜린스 차관보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백악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안을 준비해 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콜린스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기념물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건축물들 앞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2주 후 백악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자리했어요. 콜린스의 보고서는 이미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상태였죠. 한국과의 군사협력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회의의 포문을 열었어요. 콜린스 차관보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일부 군사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그렇게 발전했다고요? 콜린스가 앞으로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드론, 자율 전투 시스템, 양자 암호화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이미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의 최고위 지도자들에게 이 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보호자 역할을 해온 미국이 이제는 한국과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콜린스는 준비해온 문서를 펼쳤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지원해서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 구조를 재편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산업 발전을 견제하기보다 함께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반대편에 앉은 해밀턴이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맹국에 너무 많은 자율성을 주면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콜린스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한국은 자체적인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콜린스의 말에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스 차관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세요. 그날 오후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세계 각국도 미국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던 터라 미국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콜린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 보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 미국의 공식 발표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콜린스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국방부에서 그는 한국 관계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콜린스가 회의실에서 선언했어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환영합니다. 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양국은 군사기술 공동 개발, 전략적 정보 공유 확대, 연합훈련 방식 재편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동등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콜린스는 한국 방산업체들을 방문했어요. 첨단기술연구소에서 그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우주 감시 기술, 차세대 사이버 방어 체계 등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정말 놀랍습니다. 콜린스가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들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다니. 한국 연구소 책임자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이 말에 콜린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변화를 게을리했죠. 그 차이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뒤처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어요. 콜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국방부 주최로 만찬이 열렸어요. 화려한 연회장에서 양국 군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측이 주도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대등한 분위기였죠. 콜린스 차관보, 한국 합참의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콜린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이끌어낸 변화가 미국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계의 군사 질서는 이미 변화하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다음 날 콜린스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환과 함께 펜타곤에는 새로운 물결이 일기 시작했어요. 한미 관계의 재정립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아시아 전략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의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콜린스가 국방부 브리핑에서 강조했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해밀턴 차관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콜린스, 당신은 미국의 패권을 스스로 내려놓자는 겁니까?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콜린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해밀턴 차관, 문제는 우리가 내려놓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우리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고 호주가 우리 대신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오랫동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당연시해왔어요. 그 패러다임이 깨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변화의 물결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미 공동 군사 협력이 공식화된 이후 유럽 나토 국가들도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방식입니다. 콜린스가 다시 강조했어요. 그들은 무기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적 협력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왜 세계 시장에서 선호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콜린스는 그 팀의 핵심 멤버로 임명되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죠.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 콜린스가 발언했어요. 한국의 강점과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방산 기업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경쟁자로만 여겼던 한국 기업들을 이제는 잠재적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우리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로키드 마틴의 최고 경영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방위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위계적 동맹 구조에서 이제는 보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가 있었죠. 콜린스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의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세계는 계속 변할 것이고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한다. 한미 군사협력 재편이 공식화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콜린스는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 포럼에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대강당은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군 장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가 그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반년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콜린스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여겼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을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반년 전만 해도 콜린스의 주장은 급진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의 통찰력을 인정하고 있었죠. 지난 6개월간 우리는 한국과 공동 군사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양자 통신, 우주 감시 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스크린에는 한미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콜린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시아 전략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 중심의 동맹 구조를 고수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형 동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국방부 내에서도 깊은 공감을 얻었어요. 반년 전 콜린스의 보고서에 회의적이었던 인사들도 이제는 그의 선견지명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콜린스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그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어요. 청중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의 패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미국의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첫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콜린스가 회상했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국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급속히 잃었을 겁니다. 콜린스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한국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콜린스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기념물 앞에서 그는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한국 없으면 미국도 위험하다. 이제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세계의 군사 지형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며
자국의 미래를 개척해온 한 나라의 놀라운 성장과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또 다른 나라의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숨겨진 잠재력과 세계를 바꾸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